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침 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모두 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부산에서 피섭당한 기사입니다.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톱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혐오의 정치, 칼날에 썰어진 야당 대표. 동아일보는 이재명 대표 피섭, 총선이 테러당했다. 총선 99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흉기에 어제 찔렸죠. 민주당은 민주주의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60대 범인이 붙잡혔는데 죽이려고 했다. 보통 이런 테러범들이 붙잡히면은 뭐 살해 용의 의도는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살인죄에서 살인 미수죄죠. 살인 미수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범인은 죽이려고 했다.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당 대표가 테러 당했다 해서 특별 수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목을 찔렀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반복되는 정치 테러 비극. 자, 이런 기사들이 아침 조간신문에 일제히 실렸고, 해설기사입니다. 해설기사 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면에서 민주당 일정 올스톱, 오늘 비상위원총회, 그리고 탈당 신당 움직임도 보류. 조선일보는 사건 터지자마자 음모론, 배후론도 쏟아졌다. 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음모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 김남국은 계획된 최악의 정치 테러다. 최악의 정치 테러다 이야기했고, 양이원영은 정적 제거 그만둬야. 지금 이 배우가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적 제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부터. 충남 거주 민주당 당원설, 이 가해자가 민주당 당원설 퍼지자 개딸들 지역구 의원의 문자 폭탄, 이낙연 신당과 관련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의혹 제기도 있고, 여당 지지자들은 자작극설 올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자작극, 녹색병으로 가겠지. 이 비아냥도 이 재판 지연은 실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자작극은 아니죠. 자작극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고, 녹색병원으로 가겠지. 이것은 그때 단식 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 후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잠깐 응급처치를 하고 녹색병원으로 갔습니다. 녹색병원에는 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 병원을 운영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 진단서 같은 것을 이제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할 용도겠죠. 그런 진단서 같은 것을 좀 장기간으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그때 나왔었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또 녹색병원으로 가겠지. 이런 말도 나왔는데, 이 녹색병원으로는 가지 않았지만 어제 부산대 병원이 외상치료에 상당히 이 건의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잠깐 처치만 받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게 정말 급한 상황이었으면은 서울로 이송하지 않고 그냥 그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급하지 않았다면은 왜 헬기를 타고 이송을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녹색병원으로는 옮기지 않았지만은. 민주당 일정은 지금 소집됐습니다.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한답니다. 이 비명계 4인 최후 통첩 해결 연기, 이번 피섭으로 이재명 사퇴를 요구하던 당내 비명계 움직임에도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하다.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은 오늘 이재명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었죠. 그런데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 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분간 이재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당연히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신당 창당 작업 중인 이낙연 전 대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거듭 기원한다 이렇게 썼는데 좀 아무래도 신당 창당 움직임에 좀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해자가 누구냐? 지금 동아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는 죽이려고 했다. 이재명 습격한 67세 남성은 부동산 중개업자. 충남 거주 김씨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을 했고, 충남 아산시 김모 씨입니다. 67세. 충남 아산시에 살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당적 보유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다른 기사를 보면은 이 이웃집 사람들이 이 민주당 당원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영등포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에 아산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습격할 당시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 모양 그 종이 머리띠를 쓰고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이 김해 봉하마을 일정도 따라갔던 것을 근거로 해서 민주당 지지자라는 얘기가 나왔다. 습격 당시에 이 김모 씨는 이 총선 승리 200석 이렇게 적힌 피켓도 들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김모 씨가 무슨 목적으로 이 테러를 했는지 정말 그 민주당 당원이라고 주변에서는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주당은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원이면은 이재명 지지자인지 그리고 무슨 목적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 결과 드러나겠죠. 야,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재판 그리고 수사가 이재명에 대한 재판 수사가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중앙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사면 기사도 이재명 재판 총선 전 1심 결론 힘들 듯 대장동 등 재판 3건 차질 불가피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도 지연 전망. 이재명 진영의 전략은 모든 혐의의 1심 재판이 총선 전에 안 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모든 혐의의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안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총선 전 1심은 다 나오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으로 향후 대장동 사건 재판과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 3개 재판을 동시에 받던 상태로 지금 전국 법원 겨울 휴전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었죠. 당장 8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위정교사 혐의 1차 공판, 그리고 9일과 12일에는 대장동 특허개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배임 뇌물 혐의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고 19일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 또 공판도 잡혀 있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는 새해부터 일주일에 많으면 3번씩 주 3회 법원에 나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흉기에 피습돼 입원을 하면서 당분간 이 같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긴 힘들어졌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 안 열리겠죠. 당분간 안 열리면은 결국은 총선 전에 다 1심이 나오기는 힘들어졌다. 새 사건 재판 중 어느 것 하나라도 4월 총선 전 1심 결론이 날지 요원한 상황이 됐다. 그중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가장 많이 진행되긴 했지만 3월까지 잡혔던 공판 일정이 모두 밀리게 됐기 때문에 4월 총선 전에 1심은 안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이 선거법 재판이 1심이 4월 총선 전에 나오면 민주당에 큰 파장이 일어나죠.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이재명의 모든 것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434억 원 대선 때 받았던 국고 보조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1차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총선 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가 총선 전 사법 리스크에서 많이 벗어나게 됐다. 위정교사 사건도 기록이나 관련자가 많지 않아서 빠른 진행이 가능한 편이지만은 이제 시작 단계고 첫 재판이 8일인데 그것부터 연기가 됐습니다. 재판 외에도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원지검에서도 계속 수사를 받던 상황이죠. 그리고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뿐이 아니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축 유혹 묵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고, 그런데 이들 그 진행 중인 수사 역시도 이재명의 회복이 늦어지면 지연이 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재판 지연 뭐 이런 것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 마치 뭐 음모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음모론이 아니고 이 자작극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걸 자작극을 벌입니까? 자작극이라는 말이 아니고 자작극이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다만 결과적으로 총선 전에 이 재판이 1심이 나올 것이냐, 어떤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 1심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영장이 재청구될 것이냐, 수사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사법 리스크,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자작극은 아니죠. 자작극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다 연기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어제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전에서 이 피습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제 오후 대구 일정이었는데 대구 일정을 축소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어제 오후 유튜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구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공지가 됐다가 나중에 전면 취소가 아니고 대구 일정을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고칠 시간이 없어서 어제 그것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전면 취소로 알려졌다가 그것이 부분 취소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 오후에 올린 유튜브는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대구시 경북도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북도당이 주최하는 신년회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6시부터 저녁에는 그 대구시 그리고 경북도 그리고 이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이 주최하는 신년회가 있었는데, 별도 신년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불참을 한 것이죠. 아무래도 그 저녁에 하는 그 신년회는 뭐 건배사도 있고 이렇게 뭐 어떤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피습이 되고 해서 그 행사는 불참을 하고 공식 행사, 당의 공식 행사, 국민의힘 공식 행사에만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상당히 한동훈 장관이 열렬한 환영, 어제도 대구 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상당히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구에서 발행되는 대구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대구일보 오면 기사는 제목은 대구 찾은 한동훈,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 출생지. 대구는 저희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 원래 이 선친의 고향은 강원도 춘천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본인이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는 충북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자랐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대구와 어떤 연고는 없는데 정치적 출생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동훈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17일 대구를 찾았을 당시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대구 갔을 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동대구역에서 이 시민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고 하느라고 3시간 동안 기차를 연기시켰다.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 상경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많은 시민들과 대구 시민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출생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구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구를 방문했는데 그때는 정치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이었다. 점심에 남문시장의 납작 만주집에서 또 수성 스마일센터 앞에서 동대구역에서 대구 시민들과 대화를 했고 그 자리에서 나서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언제든 오늘의 초심이 흔들릴 때 11월 17일 밤 동대구역의 시민들을 생각하겠다. 저는 잘하겠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원들에게 이렇게 다짐을 했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TK에 정체되거나 매몰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TK는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치적 출생지. 보수의 텃밭 이렇게 불리는 곳이죠. 대구를 저희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으로 여기고 있다. 자, 이런 말을 어제 했습니다. 한동훈 그 위원장이 오늘은 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 비대위원 민경우 비대위원이 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사퇴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 찾아가기로 그 사퇴하기 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찾아간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하는 거죠. 당헌 당규에 지금 1월 10일까지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를 오면에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의 양창수 전 대법관 유력 검토. 양창수.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4월 총선 공천관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의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71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면 이번 주 중에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양창수 전 대법관을 공관위원장에 인선하기 위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히 진전이 되는 상황이죠.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을 했고 사법시험 16회 합격을 했고 서울민사지법, 형사지법,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1985년 서울대로 가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교수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명박 정부 때 대법관을 하죠.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도 위촉이 됐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원로 정치인, 유명인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후보가 거론이 됐지만 공관위원장에 각종 시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법 지식이 풍부하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고위 법조인 출신에 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고 검사 출신 법조인을 또다시 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작용해서 이제 판사 출신을 했다는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당 일각에서는 김용덕 전 대법관도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덕. 지난 2020년 그리고 2016년 총선에서 정치인 출신 이항구 이렇게 그 김형호 이 두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했다가 공천 실패라는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원칙을 중요시하는 법관 그리고 법조인을 하는데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제 판사 출신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또 법조인 뭐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 한동훈 비대위원장, 판사 출신 장동혁 사무총장에 이어서 또다시 법조인 출신의 요직을 맡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현재로서는 그 양창수 전 대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일부 언론의 공관위원장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으며 내일 비대위에서 의결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당 지도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인선 발표 전에 보도가 나와서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후보군으로 여러 사람 중에서 양창수 전 대법관이 검토된 것은 사실이다. 판사 출신이니까 또 검사냐는 비판에서도 비켜갈 수 있고 여건에서 나름대로 새롭고 합리적인 인사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선임이 될 것인지 양창수 전 대법관이 공관위원장을 맡을 것인지는 이번 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3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